저는 66살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자식들은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오랜 친구들은 이 나이에 굳이 왜 그러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행복하냐고요? 네, 행복합니다.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회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그게 황혼재혼의 진짜 현실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26살에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감정 자체에 취해 있었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2년을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났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기도 했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것 같아 낯선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유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혼자 차려 먹는 일, 아플 때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버티는 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할 첫 번째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재혼 상대를 만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첫 만남에서 딱히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불편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어색하고 상대방의 눈빛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젊을 때와는 달리 몸도 마음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이 편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을 때처럼 심장이 쿵쾅거리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편안함, 그것이 시니어에게는 가장 강력한 끌림입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자녀 문제였습니다. 제 아이 둘, 상대방 아이 둘, 총 4명의 성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밀어붙이면 평생 상처로 남는다는 것도요. 저는 먼저 제 아이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과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허락을 구하면 아이들이 결정권자가 되고 이해를 구하면 부모가 결정권자로 남으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는 방식이 됩니다. 저는 엄마도 사람이고 남은 삶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결국 응원해 주었습니다. 재혼 초기 1년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습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생활 리듬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침형 인간이고 저는 올빼미형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고 저는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는 걸 즐겼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부딪히면서 소소한 갈등이 생겼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그런데 그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앞섰습니다. 서운함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날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저도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24시간을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 나이에 비로소 제대로 배웠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진짜 호흡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등산을 저도 함께 시작했고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 감상 모임에 가끔 따라왔습니다. 서로의 세계에 조금씩 발을 들이밀면서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만의 언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눈빛만 봐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요. 3년 차인 지금 후회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고요? 남편이 전 부인 이야기를 꺼내는 날입니다. 무심코 하는 말인 걸 압니다. 그 사람도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날은 괜히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나는 그 사람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기억 속에는 내가 없다는 것. 그 감정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산책길에 나란히 걷는다는 것. 그 평범한 것들이 이 나이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황혼 재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결함을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반드시 재산과 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을 피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꺼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남편과 저녁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 시간이 좋습니다. 이것이 황혼 재혼 3년 차의 솔직한 현실이고 저는 그 현실 안에서 분명히 행복합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제 하루의 구조였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아무도 제 일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생활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는데 재혼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8시는 되어야 눈이 제대로 떠지는 사람인데 그 이른 시간에 소음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걸 재혼 초기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저 좀 더 자야 하니까 부엌 소리 조금만 줄여줄 수 있어요? 단순하게 감정 없이 요청으로. 남편은 그러마했고 다음 날부터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을 저는 젊을 때 왜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젊을 때는 말하는 대신 삐쳤고 기다렸고 상대방이 알아채길 바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식인지 예순이 넘어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시니어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말해온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려면 상당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한 게 아니라 그냥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편입니다. 이 차이를 처음에는 거리감으로 느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관심이 있는 건지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말로 다 채우려는 것을 내려놓고 같이 있는 것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서 각자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으려고 연습했습니다. 그 침묵이 서먹함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라는 느낌, 그게 황혼의 사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혼 후에 의외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각자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제 자녀들과 남편의 자녀들이 서로 친해지길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생일 같은 자리에서 어색함이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한쪽 아이들은 이쪽에 앉고 다른 쪽 아이들은 저쪽에 앉는 그런 상황들이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억지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두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친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처럼 가깝지 않아도 되고 그냥 서로 예의 바르게 지내면 된다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모두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낮을수록 실망이 없고 실망이 없을수록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제가 재혼하면서 스스로에게 세운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을 절대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고 남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 떠난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그게 나의 역할입니다. 그 원칙을 세우고 나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가끔 예전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처럼 가슴이 조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오래도록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통해 지금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경쟁심이 아니라 이해심이 생깁니다. 이 전환이 쉽진 않았지만 한번 마음을 돌리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으니 크고 작은 건강 이슈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혈압이 있고 저는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재혼 전에는 각자가 각자의 건강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건강이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약을 잘 챙겨 먹는지 신경 쓰고 남편은 제가 무리하게 걷진 않는지 살핍니다. 이 돌봄이 부담이 아니라 애정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프다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혼자 살 때 가장 무서웠던 건 아픈 것이었습니다. 혼자 아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것 이상의 두려움을 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프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은 그 막막함, 그것이 노년의 혼자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재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황혼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재산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결혼 전에 이야기를 끝내야 합니다. 저는 남편과 각자 가진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함께 분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오히려 명확해져서 이후에 돈 문제로 불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돈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3년을 지내면서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 황혼, 재혼은 젊을 때의 결혼보다 훨씬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렘보다는 안정감, 열정보다는 신뢰, 화려함보다는 일상의 편안함. 그것들이 이 나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도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살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기대치입니다. 처음 재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누군가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함께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런데 살아보니 결혼은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도 외로운 순간은 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황혼 재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결혼이 내 모든 감정적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남편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내 모든 친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나의 가족이지만 내가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혼 이후에도 저는 의도적으로 제 개인 관계들을 유지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 혼자만의 취미활동, 저 혼자 결정하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결혼 생활이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하면 모든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니어 재혼에서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을 가는 날 저는 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전시회를 다녀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할 때 그 대화가 가장 생생하고 활기찹니다. 붙어있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이 풍요로울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더 빛납니다. 재혼 생활에서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누군가를 위해 신경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는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사고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입고 싶은 것만 입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삶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심을 둘 대상이 없으면 사람은 서서히 자기 자신 안으로만 움츠러듭니다. 재혼 후 남편의 취향을 알아가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남편이 불편해하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제 세계가 다시 넓어졌습니다. 타인을 향한 관심이 생기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활력입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이 나이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재혼한 시니어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습관과 성격을 결혼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저도 초반에 그 유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눕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제가 더 지쳤습니다. 어느 날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고 저 습관이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게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관계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것, 즉 나 자신에게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감정 표현에 대해서도 이 나이에 새롭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대부분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재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처음으로 오늘 같이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 그날 저는 저녁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저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맛있는 걸 사왔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다고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다정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니어일수록 더 의식적으로 표현해야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재혼 생활에서 제가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재혼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중 일부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묘하게 다른 눈으로 봅니다. 잘 되고 있냐는 질문 속에 혹시 힘들지 않냐는 기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이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제가 살아가는 것이지 남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황혼에 내린 결정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 결과도 자신이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오늘 하루가 좋습니다. 어제도 좋았고 내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합니다. 황혼 재혼은 완벽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만들어가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저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재혼 생활이 3년을 넘어서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워낙 강렬해서 그 힘으로 많은 것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의 사랑은 다릅니다. 감정의 온도가 낮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 사람과 오늘 하루도 잘 지내보자는 작은 다짐, 그것이 황혼 재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남편과 저는 한 달에 한 번 둘만의 외출을 정해 놓습니다. 특별히 멀리 가거나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둘이서 점심을 먹고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약속을 만든 것은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재혼 초반의 일상이 너무 빠르게 루틴이 되어버리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패턴으로 살다 보면 함께 있어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무뎌집니다. 그 무뎌짐을 막는 것이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둘만의 시간입니다. 그 외출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뭘 이야기해야 하나 잠깐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일상의 소음에 묻혀서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을 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대화도 바뀝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재혼 후 제가 의외로 많이 생각하게 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나이에 결혼한다는 것은 언젠가 또 한 번 이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입니다.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처음에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꺼내기도 싫었고 꺼냈다가 관계가 어두워질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담담하게 우리 중 하나가 먼저 가게 되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그만큼 깊은 신뢰가 쌓인 관계입니다. 피하지 않고 함께 마주 볼 수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황혼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더 진지하고 더 소중합니다. 제 주변에 재혼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한 분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자녀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자녀의 반대를 존중하는 것과 자녀의 반대에 자신의 삶을 종속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재산에 대한 걱정이거나 부모가 상처받을까봐 하는 걱정이거나 혹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의 선택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자식에게 삶의 방향을 맡겨버린 부모는 나중에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 때 자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게 더 큰 상처입니다. 저는 재혼 이후에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아이들에게서 들었을 때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부모가 행복한 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자녀의 마음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재혼 생활에서 제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한 아내가 되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 재혼했을 때는 이상하게도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잘 차려입으려 하고 음식도 더 신경 쓰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지칩니다. 결혼은 무대가 아닙니다. 날것의 나를 보여도 괜찮은 관계, 그것이 진짜 부부입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이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보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꾸미지 않은 나, 아픈 나, 지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황혼의 동반자가 주는 가장 깊은 안도감입니다. 시녀 남녀 관계에서 신체적인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의 부부 관계는 젊을 때와 당연히 다릅니다. 체력도 다르고 몸의 상태도 다릅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려 하면 오히려 관계에 어색함이 생깁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의 몸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무릎이 아프다, 오늘은 좀 피곤하다, 그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시니어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황혼 재혼이 두렵다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삶은 도전한 사람에게만 결과를 보여줍니다. 황혼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경험이 많을수록 더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혼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혼자 앉아서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처음 재혼을 결심했던 날의 떨림, 자녀들에게 이해를 구하던 날의 긴장감, 새로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아침을 맞이했던 날의 낯섦.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돌아보면 두렵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색을 더해가는 그림입니다. 어떤 날은 밝은 색이 칠해지고 어떤 날은 어두운 색이 섞입니다. 그 모든 색이 모여야 비로소 진짜 그림이 됩니다. 재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만 모아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불편했던 날, 서운했던 날, 혼자이고 싶었던 날들도 함께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혼 재혼을 고민하면서도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렵고 자녀의 반응이 걱정되고 또 상처받을까봐 겁나고 이 나이에 맞춰가는 것이 가능할까 싶어서 망설이는 분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똑같이 망설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망설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작의 용기는 작아집니다. 완벽한 준비가 갖춰진 다음에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황혼의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나중에 가장 큰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더라도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나로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반면 스스로 충분한 사람이 만나는 관계는 훨씬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남편과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같이 차를 마셨고 남편은 잠깐 산책을 다녀왔고 저는 그 사이 읽던 책을 조금 더 읽었습니다. 점심은 같이 만들어 먹었고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남편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이 평범함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황혼에 맞이한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도 않고 영화처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는 사람,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 웃긴 것을 보면 같이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나이에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는 그 행복을 3년째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삶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60이든 70이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더 지혜롭게, 더 솔직하게,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젊을 때처럼 감정에만 이끌리지 말고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깊고 조용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충분히 아름다울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